안녕하세요. 저는 너무나도 기막히고 기구한 팔자를 가진 여자입니다. 그동안 참 힘들고 마음고생 많았었고 누군가 저에게 함부로 해도 내 팔자가 그런 팔자인가 보다 체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들을 계기로 제 삶은 180도 달라지게 되었어요. 정말 밑바닥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비로소 뒤바뀌었던 제 인생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를 20살 때까지 키워주신 부모님은 저를 낳아주신 친부모님이 아니라 양부모님이었습니다. 양엄마 말로는 4, 5살 정도 되는 어린 제가 울면서 길을 잃고 헤매는 걸 보셨고 집에서 임시로 데리고 있으면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잃어버렸나 보다 금방 찾겠지 했는데 아무도 저를 찾는 사람이 없다고 했고 저는 보육원으로 가야 하는 처지였대요. 그런데 제가 눈에 밟히고 안타까웠고 이것도 인연인가 보다 생각해서 고민 끝에 양딸로 입양하고 저를 키우셨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양부모님이 저에게 수도 없이 했던 얘기였습니다. 우리 아니었으면 너는 보육원에서 눈칫밥 먹으면서 컸을 텐데 우리가 너를 큰맘 먹고 거둔 거다. 사람 하나 거두는 게 쉬운 게 아닌데 너는 우리한테 평생 고마움을 느끼며 살아야 한다라고요. 그렇게 저에게 수도 없이 얘기하셨기에 저는 진즉에 양부모님이 제 친부모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양부모님은 어린 제가 너무 눈에 밟히고 신경 쓰여서 입양이라는 큰 결단까지 내리셨다고 했는데 사실 양부모님은 당신들의 말처럼 그렇게 자애로운 분들은 아니었습니다. 저 말고도 언니 1명과 남동생 1명이 더 있었는데요. 언니와 동생은 저와 달리 양부모님의 친자식들입니다. 그 집에서 저만 유일하게 입양한 딸이었죠. 이미 자식들도 있고 저를 굳이 입양할 이유가 없는 집인데 제가 불쌍해서 입양했다는 이유로 저는 커오는 내내 눈치를 엄청나게 받아야 했습니다. 그 집의 서열 꼴찌는 두말할 것 없이 저였죠. 언니와 동생의 눈치도 봐야 했고 모든 희생도 해야 했습니다. 저는 교복 빼고는 제 옷이 있어 본 적이 없어요. 전부 언니가 안 입는 옷, 운동화를 물려 신었고 그게 당연했습니다. 게다가 어릴 때부터 집안일도 제가 도맡아야 했어요. 집안일이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양엄마는 저를 혼내키셨죠. 네가 이 집에 있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저는 그 집에서 식모처럼 일을 해야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상 차리고 나서야 교복 입고 학교 갈 준비를 했고 학교 갔다 오면 청소하고 빨래하고 고등학생의 나이에도 손에 주부습진이 걸릴 정도였습니다. 동생은 저한테 누나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야라고 불렀고 저한테 심부름도 많이 시켰죠. 언니도 마찬가지였고요. 언니나 동생과 달리 저는 용돈도 거의 없었고 학교 생활에 필요한 돈을 달라고 하는 것도 너무 눈치가 보였습니다. 저에게 집은 너무 불편하고 힘든 곳이었어요. 그럼에도 어렸을 때부터 양부모님은 수도 없이 저에게 그러셨습니다. 너는 우리한테 고마워해야 한다. 우리가 아니었으면 너는 보육원에서 고아소리 듣고 살았을 거다. 사람 하나 걷어먹이는 게 쉬운 게 아닌데 너는 평생 우리한테 절하고 살아라 라고요. 네, 저도 압니다. 사람 하나 걷어먹이는 거 쉬운 거 아니라는 거. 근데 지나고 보니 불쌍하고 어린애 하나 입양해서 정말 지독하게 부려먹고 다른 형제들이랑 대놓고 차별하며 살았는데 그게 진짜 제가 감사해야 될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나마도 물리적인 폭행이나 학대가 없었던 것만 해도 다행이라면 다행일까요? 저는 쉴 새 없이 집안일하고 가족들 눈치 보며 살아가는 게 너무 벅차고 힘들면서도 동시에 그 집에서 갑자기 쫓겨나서 오갈 데가 없을까봐 너무 두렵기도 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당연히 대학교는 안 보내주실 걸 알았기에 바로 취업을 해서 보탬이 되라고 하셨어요. 물론 언니와 동생은 대학교를 갔고요. 저는 고3 때 프랜차이즈 햄버거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번 돈은 고스란히 부모님 드렸고요. 20살 되고 나서는 취업 자리를 알아봤는데 다행히 집에서 버스로 30분 정도 걸리는 가구 백화점에서 사무 격리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매일 그곳으로 출근을 했고 월급을 받으면 출퇴근비, 제 식비 정도만 빼고 고스란히 다 엄마에게 드렸죠. 엄마는 15년 정도 키워준 값을 이제야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거기서 총 6년간 일을 했는데 다 엄마에게 드리고 최소한의 생활비로만 살았던 탓에 모아놓은 돈도 없었습니다. 참 바보 같을 수도 있지만 그때 당시 저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과 환경이었죠. 제가 거기서 일한 지 4년차 정도 되었을 때 양아빠는 급성 간경화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뒤에 양엄마는 저에게 결혼도 하지 말고 자기 모시고 살라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집에 돈 벌어오는 사람이 없으니 저보고 집안을 책임지라고 했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와서 결혼한답시고 누굴 만나서 이 집을 나간다면 그건 제가 배은 망덕한 거고 천벌을 받을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태까지 저를 먹여주고 키워줬으니 앞으로는 네가 나를 책임져야 된다고 귀에 인이 박히도록 얘기를 하셨죠. 하도 그런 얘기를 듣고 사니 저도 제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양엄마는 언니나 동생에게는 그런 부담을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대학 졸업 후에도 한참이나 취업을 못하고 놀았는데 그맘때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어요. 남동생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저는 죽어라 일해서 그 집 생활비를 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6년째 되던 해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구점 사장님의 소개로 만나게 되었는데 저보다 8살이 많은 남자였고 휴대폰 대리점을 운영한다고 했었죠. 남자답고 괜찮다면서 사장님의 적극 추천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그 남자는 제가 좋다고 적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매일 제가 일하는 가구점에 저를 데리러 왔고 집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주말이면 여기저기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맛있는 거 사주고 경치 좋은데 보여주고 저보고 예쁘다, 사랑스럽다, 착하다, 고맙다 등등 좋은 말도 많이 해주었죠. 저는 그 남자가 너무 좋았고 결혼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연애 사실을 알고 양엄마는 난리가 났죠. 이제 와서 키워준 부모, 가족들 저버리고 지 행복만 찾아 떠나려는 이기적인 년이라고요. 엄마가 너무 심하게 난리치고 뭐라고 하는 통에 저는 그 남자랑 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남자는 저를 이해하지 못하더라고요. 고아인 저를 보살펴주고 키워준 건 감사한 일이지만 저를 정말 딸이라고 생각했으면 딸의 행복을 바래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저보고도 너무 바보 같다면서 6년 넘게 월급 통째로 갖다 바쳤으면 할 만큼 한 거니까 제 의지대로 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난리치는 양엄마를 저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했냐면 남편이 양엄마에게 매달 생활비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양엄마가 제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도 결국 제가 결혼하면 더 이상 생활비를 안 줄 거니까 그게 아쉬워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일정 금액 보내줄 테니까 결혼을 허락해 달라고 했죠. 저는 그때 남편에게 너무너무 미안해서 그러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를 너무 사랑한다고 했고 그렇게라도 저와 결혼하고 싶다고 했어요. 저는 그때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진심이구나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친부모님은 나를 버린 건지 잃어버린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친부모도 없고 양부모 밑에서 눈칫밥만 먹으며 커왔기 때문에 자존감도 바닥이었고 매사 의기소침한 저였는데요.
살면서 저를 위해 그런 희생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눈물나게 고맙더라고요.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남자가 살면서 나에게 무슨 잘못을 해도 나는 다 용서하고 이해하면서 살겠다고. 내가 먼저 이 남자를 배신하거나 이혼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요. 저희 남편이 매달 돈을 준다고 하니 영엄마도 결혼을 허락했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혼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까지 결혼을 하게 되었으니 시댁에서는 저를 곱게 볼 리가 없었어요. 6년간 양엄마에게 버는 족족 돈을 다 줬으니 제가 따로 모은 돈도 없었고 친부모는 없는 데다 양부모는 돈돈거리고 있으니 시부모도 저를 좋게 볼 리가 만무했죠. 어쩌다가 내 아들이 저런 거에 정신이 팔렸나 싶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시부모님과 한 집에 같이 살았는데요. 남편이 처음에는 3년만 같이 살고 분가를 하자고 했습니다. 시부모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고 하시면서요. 물론 결국 끝까지 같이 살았지만요. 하여튼 저는 남편에게 고맙고 미안한 마음이 늘 컸기에 얼마든지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은 시부모님과 같이 살았는데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는지 말도 못합니다. 시부모님은 저를 늘 무시했고 구박도 많이 했습니다. 저도 평생 눈칫밥 먹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눈치가 없는 사람은 아닌데 시부모님은 제가 뭘 해도 마뜩찮아 하셨죠. 저는 웃기지도 않은데 무안해서 웃는 게 아예 버릇이 될 지경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저에게 하는 숱한 말들이 저에게 비수가 되어 날아올 때가 많은데 저는 그럴 때마다 그냥 허허실실 웃으며 반푼이처럼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어였으니까요. 제 과거를 다 알고 있는 시부모님은 저더러 너네 친부모는 어떻게 5살밖에 안 된 딸을 길바닥에 버릴 수 있느냐고 비난하며 친부모가 어떤 사람인 줄도 모르니 근본이 없다는 소리도 했습니다. 게다가 너네 양엄마는 돈에 환장한 사람이라고도 그랬습니다. 네 팔자가 너무 억세고 기구해서 네가 싫은데 내 아들이 너만 좋다고 난리치니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한 거다 라는 소리도 잘하셨어요. 그런 말들을 정말 아무렇지 않게 저한테 잘하셨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네, 그렇죠. 그런가 봐요.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기댈 곳이 전혀 없었기에 시부모님은 더더욱 대놓고 저를 무시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눈물나게 서럽고 우울하고 힘들 때도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별다른 힘이 되어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에는 그렇게 저 좋다고 쫓아다니고 목을 맸지만 막상 결혼하고 나니 저는 뒷전이고 밖으로만 돌았거든요. 게다가 저한테 불만도 많았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아니라 돈돈거리는 저희 양엄마에 대한 불만이었죠. 니네 엄마는 돈 맡겨놨느냐, 사위 보기 부끄러운 것도 모르냐, 매달 돈 내놓으라고 할 때마다 치가 떨린다 등등. 남편이 그런 말을 할 때면 저는 너무 미안하고 눈치가 보였습니다. 커오는 내내 양부모님의 눈칫밥을 먹었고 결혼하고 나서는 시부모님과 남편의 눈치를 봐야 했죠. 제 인생이 참 불쌍하고 박복하다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얼굴도 기억 안 나는 친부모도 원망을 많이 했어요. 양엄마가 저를 경찰서에 신고하고 친부모를 찾으려고 여러 번 노력했다는데 못 찾은 거 보면 친부모는 저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버린 것 같았거든요. 그 어린애를 길바닥에 버리고 찾지도 않고 그때부터 내 인생은 잘못되었구나. 애초에 첫 단추부터 잘못되었구나 라는 한탄도 혼자서 많이 했었죠. 그럼에도 저는 이혼 생각은 안 했습니다. 남편이 많이 변해버렸지만 그래도 결혼 전 저희 양엄마에게 매달 생활비를 준다고 약속하면서까지 저랑 결혼을 해줬잖아요. 그때 제가 먼저 이 사람을 배신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다 결심도 했고요. 제 스스로 한 약속이었기에 힘들어도 삶이 팍팍해도 이유는 생각조차 안 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혼 생활 속에서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건 제 아들이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2년 뒤 아들을 낳았는데 그나마 아들을 낳았다고 시부모님이 잘했다고 칭찬 한마디 해주셨네요. 시부모님은 저는 싫어해도 저희 아들은 좋아하셨습니다. 친손주니까요. 그 덕에 저도 조금은 숨통이 트였고요. 게다가 저희 아들은 저에게도 유일한 행복이었습니다. 자식이라는 존재가 뭔지 보고만 있어도 마음이 든든하고 행복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결혼 10년 차에 저는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정확히는 이혼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거의 쫓겨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제가 먼저 남편을 배신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내 사전에 이혼은 없을 거라고 결심했는데요. 저 혼자 그런 결심을 하면 뭐 하나요? 결국 남편의 마음이 완전히 변심하니 제 결심은 아무런 쓸모가 없더라고요. 처음부터 선택권은 저에게 없었던 거였죠. 남편에게는 여자가 생겼거든요. 저하고 동갑인 여자였는데 어디서 만난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여자랑 만나고 다니더니 그 여자가 임신을 했다며 이제 이 집에서 살게 해주고 싶으니 저더러 나가달랍니다. 그러면서 저희 아들은 놔두고 저만 나가래요. 저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바람을 피고도 당당하게 저만 나가라는 소리를 하는지. 기가 막혔지만 아들 때문에 오히려 제가 남편에게 이혼하지 말자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제가 싫고 지긋지긋하다고, 돈 내놓으라는 너네 엄마도 지긋지긋하다며 그 여자랑 살고 싶으니 나가달래요. 그 여자가 자기 아이를 임신했기에 자기는 그 여자를 책임져야 된대요. 저는 그런 변호사 구해서 싸울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아들은 포기 못한다고 했죠. 남편은 네가 변호사 선임할 돈은 어디 있으며 설령 그렇게 한다한들 제대로 된 친정도 없고 돈도 없고 직업도 없으면서 어떻게 아이를 키울 수 있느냐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다른 건 몰라도 아들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도움받을 곳이 없던 저는 양엄마에게 부탁을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어쨌든 친정엄마니까요. 그런데 양엄마는 오히려 저보고 이혼은 무슨 이혼이냐며 네가 이혼해서 뭐 어쩔 거냐고 양서방한테 싹싹 빌어서라도 이혼 못한다고 하랍니다. 그 여자가 임신했다고 나더러 나가달라고 한다면서 우는데 저보고 바보 등신 같다고 비난만 하더라고요. 살면서 남편 마음 하나 못 잡고 사는 등신이라고요. 저는 양엄마에게 변호사를 좀 구해야 되니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양엄마는 돈도 없지만 이혼 절대 못한다고 가서 빌라는 소리만 하더라고요. 바람핀 건 남편인데 저보고 가서 빌라는 거예요. 그 모습에 정말 치가 떨리더라고요. 살면서 제가 처음으로 하는 부탁인데 양엄마는 고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저는 일단 변호사 상담부터 받았습니다. 변호사가 제가 엄마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양육권은 제가 더 유리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의 외도가 확실하다면 위자료 소송도 가능하고 결혼한 지 10년 가까이 되었기 때문에 재산분할도 가능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결론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도 소송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제가 만약 위자료 소송이나 재산분할 소송 등 법적으로 뭔가를 하면 자기들도 끝까지 맞대응할 거다. 너는 돈이 없지만 우리는 돈이 있고 너보다 훨씬 좋은 변호사를 얼마든지 선임할 수 있다. 그리고 여태까지 너네 엄마한테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5년 넘게 주기도 했고 5년 전 너네 엄마가 나한테 500만 원을 빌렸다. 갚는다고 해서 차용증도 썼는데 그걸 아직도 안 갚았기에 이자가 상당해졌다. 나는 이걸로 너네 엄마를 고소할 거다. 법적으로 싸움을 거는 게 결코 너한테 유리한 게 아니다라고요. 저는 까마득히 몰랐습니다. 양엄마가 남편에게 돈을 빌렸다는 것을요. 5년 전까진 매달 남편이 생활비도 보내줬는데
그것도 모자라 또 돈을 빌렸다는 거예요. 남편은 차용증을 써놨는데 양엄마가 돈을 전혀 갚지 않았고 가족이니까 그냥 놔뒀다고 했고 이자가 엄청 불어났대요. 그걸로 대응을 할 거랍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고 양엄마에게 따졌습니다. 엄마, 5년 전에 양서방한테 돈 빌렸어요? 그래, 빌렸다. 왜요? 양서방 그게 결혼하고 5년까지는 꼬박꼬박 돈을 줬는데 그 후로는 생활비를 제대로 안 줬잖아. 지금은 아예 안 준 지 꽤 됐고. 그때 얘기하니까 지도 돈이 없네 어쩌네 하면서 빌려준다더라. 그래서 그때 500 빌렸다. 사이 장모 사이인데 그거 갚을 필요가 있나 싶어서 안 갚았어. 그게 뭐 어쨌다고 난리야? 차용증까지 다 썼다면서요. 아, 그건 의례적으로 써야 된다고 하길래 쓴 거고. 엄마, 양서방이 그거 엄마한테 다 고소할 거래. 엄마가 제대로 안 갚아서 이자도 엄청 불어나 있대. 그 말에 양엄마는 난리를 치더라고요. 양서방이 그냥 의례적으로 쓰는 거라고 해서 차용증도 쓴 건데 이제 와서 무슨 그걸로 고소를 하느냐고요. 하지만 엄마가 저한테 난리치면 뭐 하나요. 남편은 저를 내쫓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양엄마는 돈이 없다고, 그러게 왜 네가 이혼을 한다고 해서 이 난리냐고 오히려 저에게 퍼붓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양엄마 고소하라고, 엄마에게 빌린 거지 나한테 빌린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엄마를 정말 고소했죠.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안 엄마가 저에게 그러더군요. 양서방 작정하고 그런 거 같은데 갚아야 될 돈이 너무 크다면서. 이거 네가 잘 얘기하라고 하면서요. 엄마를 설마 감방이라도 보내야 직성에 풀리겠느냐고 했죠. 저는 화가 나서 엄마가 마음대로 빌린 돈이니 엄마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쌍욕을 퍼부으면서 친부모가 버린 너를 여태까지 먹이고 키워주고 결혼까지 시켜줬는데 이렇게 배신을 하느냐면서 자기를 버리면 평생 너를 저주할 거라고 악을 지르더라고요. 남편은 바람나서 저한테 일방적으로 이혼 요구하고 집에서 쫓아내려고 하고 그나마 있는 친정엄마는 도움은커녕 오히려 크나큰 짐만 되고 있고 세상에 저 혼자 버려진 것 같고 제 편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남편과 엄마에게 동시에 시달렸어요. 남편은 저를 쫓아내려고 혈안이 돼 있었고 엄마는 저보고 돈 문제 해결하라고 난리를 쳤죠. 결국 저는 엄마가 빌린 채무를 없애는 조건으로 이혼과 더불어 아무런 소송도 하지 않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그 와중에 그 여자도 아들을 낳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제가 죽어도 아들만큼은 절대 양보할 생각이 없었던 것 때문인지 양육권은 제가 갖기로 한 거였어요. 저는 그렇게 이혼을 하면서 엄마에게도 말했습니다. 이게 내가 엄마에게 주는 마지막 돈이라고요. 엄마는 나를 평생 딸로 생각한 적이 없고 돈으로만 봤다. 나는 엄마 때문에 돈 한 푼 없이 위자료 청구도 못 해보고 이혼을 당했다. 나는 이 정도면 내가 할 만큼은 다 했다. 이제 엄마와 내 인연도 끝을 내자라고요. 제가 엄마 본인의 빚을 없애준 거기 때문에 엄마도 더 이상 아무 말도 않더군요. 게다가 엄마 입장에선 돈 좀 있는 남편과 이혼하고 보잘것 없어진 제가 더 이상 쓸모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엄마는 네 마음대로 하라고 했죠. 그렇게 저는 엄마와 인연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다시는 엄마를 보지 않겠다고 결심했죠. 그렇게 이혼한 후 저는 한 대형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낙지볶음을 파는 식당이었는데 규모가 꽤 컸고 직원도 많았습니다. 손님도 많은 유명한 곳이었죠. 저는 거기서 일을 했고 작은 방을 하나 구해서 아들과 둘이 살았습니다. 그 전에 살던 곳과 달리 너무 작고 허름한 방이었습니다. 아들은 그때 유치원생이었는데 유치원이 끝나면 바로 태권도 학원을 보냈죠. 그리고 제가 제일 마지막으로 학원에 아들을 데리러 갔습니다.
제가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는데 아들에게 너무 미안하기도 했어요. 그냥 아들은 전 남편을 집에 놔두고 오는 게 맞았나 싶을 때도 많았고요. 적어도 그 집에 있었으면 좋은 집에서 시부모님의 돌봄을 받으며 살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7살인 아들은 저에게 엄마가 데리러 올 때마다 너무 좋다면서 저를 꼭 안아주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래, 내가 너무 힘들고 지질이 공상으로 살아도 아들만큼은 포기하지 말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같이 살자. 그렇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렇게 그 식당에서 8개월 정도 일했을 무렵이었어요. 바쁜 점심시간이었고 저도 정신없이 서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문하신 음식 나왔습니다. 그렇게 음식을 놓아주는데 그 손님이 놀란 얼굴로 저를 빤히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최 대표님? 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뜬금없이 최 대표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어머, 최 대표님이 왜 여기 계세요? 그 말에 옆에 있는 다른 손님도 깜짝 놀라더니 어머, 그렇네, 최 대표님! 이라는 겁니다. 저는 어리둥절한 기분이 들었고 웃으며 그랬죠. 저요? 사람 잘못 보신 것 같아요. 최 대표님 맞는데 얼굴이 똑같아, 그치? 그러니까 세상에 완전 최 대표님이긴 한데 근데 최 대표님이 여기서 일하실 이유가 없잖아.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라면서 그 두 손님은 서로 난리가 났더라고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랑 닮은 사람이 있나 보네요. 맛있게 드세요. 그렇게 저는 그 테이블을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일하는 내내 그 손님들은 식사는 먹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자꾸 저를 쳐다보고 쑥덕거리는 겁니다. 나더러 최 대표님이라는 사람하고 똑 닮았다니 당최 무슨 소리를 하는 걸까 이상했죠. 그날 그 손님들이 돌아가고 나서 저도 그 생각이 자꾸 나고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하지만 세상에는 놀랄 정도로 닮은 사람도 종종 있으니 그 최 대표님이라는 사람과 나도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다다음 날 저는 출근을 해서 일을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점심 장사를 한창 준비하고 있을 때였죠. 그때 저희 점장님이 헐레벌떡 저에게 달려오는 겁니다. 현주씨! 네, 점장님. 누가 현주씨를 찾아왔어? 누가요? 몰라! 근데 현주씨랑 똑같이 생겼어! 점장님도 놀란 얼굴로 그러시더라고요. 저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찾아왔다는 말에 저도 화들짝 놀랐죠. 저는 점장님의 손에 이끌려 따라갔습니다. 입구 쪽에 한 여자가 주변을 둘러보며 서 있었는데 멀리서만 봐도 옷차림이나 스타일이 엄청 고급스럽더라고요. 누구지 생각하며 다가가는데 그 여자가 저를 돌아본 순간 저는 너무 놀라 헉 하는 소리까지 냈습니다. 점장님 말대로 저랑 똑같이 생긴 여자가 제 앞에 서 있었거든요. 옷차림이나 헤어스타일, 풍기는 느낌은 다를지언정 외모는 똑같이 생긴 겁니다. 제 모습에 그 여자도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저랑 서로 아무 말 없이 쳐다봤으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 그 여자가 정말 맞구나. 네가 진아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진아라니. 저는 진아가 아닌데 갑자기 진아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네? 누구세요? 저는 진아가 아닌데요. 그 여자는 제 가슴에 있는 명찰을 보더라고요. 현주... 네? 어렸을 때 부모님 잃어버린 적 있죠? 네? 그 여자는 제 과거사를 알고 있더라고요. 나는 최미진이라고 해요. 진아, 아니 현주 씨는 제 쌍둥이 동생이에요. 회사 직원이 저랑 똑같이 생긴 사람을 이 가게에서 봤다고 해서 잃어버린 동생인가 싶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얼굴을 보니 맞네요.
저는 그 여자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머리가 어질어질 하더라고요. 저랑 똑같이 생긴 여자가 제 눈앞에 서 있고 자기가 제 쌍둥이 언니라는데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저에게 쌍둥이 언니가 있을 거라고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랬기에 그 말이 너무 충격적으로 들렸죠. 점장님은 저보고 바로 옆에 카페라도 가서 얘기 나누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얼떨떨한 기분으로 그분과 옆 카페로 갔죠. 그리고 저의 쌍둥이 언니라고 하는 그분이 해주는 말에 저는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너랑 나 5살일 때 엄마가 우리 둘을 데리고 산책을 나가셨대. 평소에도 둘을 데리고 산책을 잘 나갔는데 그날 몸이 안 좋았던 내가 갑자기 토를 했고 엄마는 급하게 나를 데리고 화장실로 가서 닦이고 데리고 나오셨다고 했어. 분명히 너도 데리고 화장실로 갔다고 생각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네가 안 보였다고 하시더라고. 엄마는 정신없이 너를 찾았는데 그리 길지도 않은 시간인데 네가 안 보였다는 거야. 결국 아빠와 함께 동네를 다 뒤지면서 찾으러 다녔고 경찰에도 신고를 했다고 했어. 그 후에 나는 할머니에게 맡기고 엄마 아빠는 내내 너를 찾으러 다녔는데 너를 찾을 수가 없었대. 경찰서도 수도 없이 찾아갔는데 신고된 게 없다고 하고. 그분의 말을 듣는데 저는 심장이 쿵쾅쿵쾅 뛰더라고요. 양엄마는 길을 잃은 것 같은 저를 발견하고 경찰서에 신고를 했다고 했는데 저를 아무도 찾지 않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 아니 언니가 들려주는 말로는 엄마 아빠가 그 후로 거의 정신줄을 놓고 저만 찾으러 다니셨다는 거예요. 저를 잃어버린 채로 엄마는 평생을 지옥과 괴로움 속에서 사셨다고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엄마를 원망했고 평화롭던 집안 분위기는 지옥이 되었다고 했죠. 엄마는 그 일로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될 정도로 힘들어 하셨다고 했고요. 언니가 사는 곳과 제가 사는 곳은 거리로 치면 차로 1시간 거리인데 저도 그 어린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도 나지 않고요. 하여튼 저희 부모님은 저를 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거였고 저를 찾기 위해 피눈물 나는 노력을 했다고 했습니다. 아빠는 회사까지 그만두고 엄마와 함께 저를 찾아다니셨다고 했고 그 바람에 여유롭던 집안 형편도 많이 기울었다고 했죠. 언니는 저에 대한 기억은 없지만 엄마 아빠가 늘 저를 그리워하고 애타게 찾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많이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또 한편으론 쌍둥이 동생인 제가 어디서 어떻게 살아갈지 너무 안타깝고 저를 너무나도 찾고 싶었다고 했어요. 언니는 우스갯소리로 성형도 하고 싶은 곳이 있었는데 안 했다고 했습니다. 저랑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야 더 찾기 쉬울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라도 저를 만나서 너무 다행이라고 했고 괜찮으면 머리카락을 뽑아서 유전자 검사를 해도 되겠느냐 했습니다. 얼굴이 똑같긴 해도 확실한 게 중요하니까요. 언니는 아직 부모님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먼저 저를 보고 확실해지면 부모님에게 알리려고 이렇게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알겠다고 머리카락을 여러 개 뽑아서 언니에게 줬고 언니는 긴급으로 유전자 검사를 맡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니 명함도 줬어요. 언니는 식품회사의 대표이사라고 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 창업을 했던 회사인데 연매출도 엄청나고 해외 수출도 하고 있다더군요. 직원 수도 꽤 되고요. 입고 있는 옷차림이나 타고 온 차도 엄청 비싼 차였고 풍기는 이미지마저도 저랑은 아예 달랐습니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더라고요. 언니는 제 연락처도 받아가면서 곧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쌍둥이 언니일지도 모르는 그 사람과 만나게 되었어요. 그날 식당에서는 난리가 났었죠. 저는 그날 이후 붕 뜬 기분으로 언니의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잃어버린 가족을 찾게 된다니 너무 설레더라고요. 그렇게 이틀 뒤 언니가 연락이 왔고 친자매 사이가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부모님도 이 얘기를 전해드리자 당장 오겠다고 하셨다더군요. 저는 그날 가게에 말씀을 드리고 저희 부모님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희 집 부근으로 오기로 했고
아들과 저는 집 앞 골목에서 기다렸죠. 떨리는 기분으로요. 기다림 끝에 차 한 대가 왔고 부모님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저를 보더니 오열을 하시고는 주저앉으시더라고요. 그 모습에 저도 달려갔는데 저를 가까이서 보시고는 가슴을 치며 우셨죠. 이제야 찾았다고. 저를 못 보고 죽는 줄 알았는데 이제야 찾았다고요. 아, 이분들이 내 친부모님이구나. 저도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고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저희 아들도 놀라서 같이 울었죠. 그렇게 길거리에서 한참을 부둥켜 울고 겨우 저희 집으로 같이 갔습니다. 집이 너무 작아서 다 같이 둘러앉으니 꽉 찼죠. 엄마는 저를 한참이나 안고 손을 만지고 미안하다고 몇 번이나 그러셨어요. 죽도록 찾고 싶었는데 이제서야 찾아서 미안하다고 하셨죠. 사는 동안 나를 버린 부모님은 어떤 분일까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저는 버려진 게 아니었습니다. 이토록 애달게 평생 동안 저를 찾아다니셨으니까요. 저도 자식이 있는데 자식을 잃어버리고 어떤 마음으로 사셨을지 그 마음이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또 울고 그랬습니다. 한바탕 울고 나서야 엄마와 아빠는 저한테 여기서 혼자 아이를 키우고 사는 거냐고 하셨고 저는 그동안 제가 살아온 얘기도 간략히 해드렸어요. 너무 힘들었던 얘기까지 하면 부모님이 더 괴로우실 테니 양부모님 밑에서 잘 컸다고만 그냥 말했습니다. 다만 이혼에 관한 얘기는 솔직하게 했고요. 엄마 아빠는 계속 흐느끼며 제 얘기를 들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수도 없이 경찰서를 드나들었는데 그 양부모라는 사람도 저를 경찰서에 신고했다는데 왜 못 찾은 거냐고 가슴을 치시더라고요. 게다가 바람나서 위자료 한 푼 없이 저를 쫓아낸 남편에 대해서도 분노를 금치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기적적으로 이렇게 만난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셨죠. 이제 엄마 아빠랑 같이 살자고 손주도 우리가 다 봐준다고 그러시면서요. 언니도 여기 사는 집은 정리하고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들도 좀 혼란스러울 것 같고 저 역시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당분간은 왕래만 하며 천천히 지내고 싶고 합가는 천천히 생각하고 싶다고 했어요. 엄마와 아빠는 그럼 사는 곳이라도 엄마 아빠와 가까운 데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새로 집을 구해주신다고요. 언니는 저보고 언니 회사에서 일 가르쳐 줄 테니 배우라고 했죠. 세상에 내 편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고 평생을 살았는데 이렇게 나서서 저를 위해 다 해주겠다고 하는 진짜 가족들을 만나니 기분이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가족이란 게 이런 거구나 싶고요. 그렇게 저는 가족들과의 많은 대화 끝에 엄마 아빠가 사는 집 가까운 데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저와 아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를 구해주셨고 저와 아들은 낡고 오래된 원룸에서 벗어났죠. 거기서 살면서 엄마 아빠 매일같이 왕래하고 언니네 회사에서 일도 배웠습니다. 평생 따로 살았는데도 자주 왕래하고 가깝게 지내니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점이 많고 잘 통하더라고요. 저는 어렵게 찾은 제 가족들과 지내면서 그동안 받았던 많은 상처들이 치유되는 듯 했습니다. 저희 아들도 새로운 할머니, 할아버지, 이모와 잘 지냈고 이전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잘 지냈어요. 저도 언니 회사에서 일을 시작했고 언니가 힘들게 일궈낸 회사이기 때문에 누가 되지 않게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전 남편은 양육비는 매달 보냈지만 따로 저희 아들을 찾아오진 않았어요. 초반 했던 소리가 결혼한 그 상간녀가 질투가 너무 심해서 못 가게 한다고 했고 또 저희 아들이 혼란스러울 수도 있으니 자기도 안 갈 거라고 했죠. 그냥 그 상간녀 눈치 보는 거면서 그 와중에 아들 핑계대는 게 너무 가짠터군요. 저 역시 양육비만 똑바로 보내라고 찾아오지는 않는 게 좋겠다고 했었죠. 하여튼 그래서 이혼하고도 2년 넘게 전 남편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2년 정도 지났을까?
연락 와서는 면접 교섭 소리를 하는 겁니다. 저는 아이가 원치 않는다고 하며 거절을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한테 물어보니 아들은 그래도 아빠라고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은 봐야 될 것 같아서 면접 교섭을 하기로 했습니다. 전 남편은 제가 사는 곳으로 온다고 했는데 저는 중간 장소를 정해서 그곳에 아이를 데려다 줄 테니 시간 맞춰 놀고 다시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정해진 장소에 도착했는데 전 남편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혼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다른 사람이 서 있는 줄 알았어요. 남편은 그 사이에 머리가 새하얗게 변했고 낯빛은 2년이 아니라 10년은 지난 것처럼 확 늙어 있었던 겁니다. 사람이 2년 만에 저렇게 늙기도 하나 싶어서 깜짝 놀랐죠. 저는 아들과 함께 차에서 내렸는데 놀란 건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도 제가 고가의 차에서 아이랑 같이 내리니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게다가 제 모습도 2년 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고요. 남편은 입도 안 다물고 저를 벙찐 얼굴로 보고 있더군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못 알아봤어. 당신 맞아? 라는데 멍청하게 입 벌리고 쳐다보고 있는 그 모습도 싫더라고요. 저는 긴 말하기 싫어서 용건만 말했습니다. 7시까지 여기로 용현이 데리고 와. 어디 다닐 때 신경 써서 용현이 데리고 다니고 시간 늦지 말고 오고. 현주야, 천지개벽할 일이네. 너 어떻게 된 거야? 뭘 어떠라도 됐냐? 네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 저 차는 또 뭐고? 라는데 저는 그 멍청한 표정의 남편을 보며 문득 약이라도 올려주고 싶더라고요. 그때 저한테 이혼만 해달라며 온갖 치졸한 방법으로 저를 쫓아내려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로또 됐어. 정말이야? 잃어버렸던 내 친가족 찾았거든. 우리 부모님은 날 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리셨던 거였고 지금은 그분들이랑 같이 지내. 너무 행복하고 이제야 사는 것 같네. 당신이 나 배신 때리고 맨몸으로 쫓아냈지. 그때는 참 힘들고 괴로웠는데 결론적으로 잘 됐어. 당신한테 버림받고 식당에서 일하다가 가족을 찾게 됐거든. 정말이야? 그러는 당신은 꼬라지가 왜 그 모양이야? 그년이랑 아들 낳고 알콩달콩 잘 사는 줄 알았는데. 그러자 남편 눈빛이 변하더라고요. 그 망할년 말도 하지 마. 내가 그년만 생각하면 그년이 가졌던 애 알고 보니 내 애도 아니었어. 딴 놈이었다고. 나는 그것도 모르고 정작 내 새끼 보지도 못하고 게다가 내 돈 들고 애 아빠라는 새끼랑 야반 도주까지 갔다고. 우리 부모님도 그 일로 쓰러지시고. 어휴. 라면서 전 남편은 울분을 토하더라고요. 저는 전혀 몰랐던 얘기였기에 몹시 놀랐습니다. 그리고 왜 이제서야 아들 면접 교섭 어쩌고 하면서 보자는지도 알겠더군요. 그 여자랑 살겠다고 이혼해 달라고 무슨 헌신 버리듯이 저를 내팽개칠 땐 언제고. 전 남편은 완벽한 배신을 당하고 폐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울분에 차 있었지만 저는 오히려 아무 감정도 들지 않더라고요. 당신 어떻게 가족들을 찾은 거야? 얘기 좀 해봐. 나길래 제가 그랬죠. 내가 그걸 당신한테 왜 얘기해? 당신이랑 나랑 이제 아무 사이도 아닌데. 하여튼 용현이 데리고 갔다가 제 시간에 맞춰와. 그렇게 저는 돌아가려는데 전 남편이 다급히 그러더군요. 장모님 소식도 모르지? 그 말에 저는 돌아봤습니다. 양엄마 얘기를 하는 것이었죠. 요양원에 있대. 급성 치매가 왔고 그 후에 처형이 요양시설로 보냈대. 아무도 못 알아보는데 당신은 마지막까지 좀 찾았다고 하더라고. 나도 소식 들은 지 좀 됐지만. 라고 하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한 양엄마의 근황에 몹시 놀랐습니다. 그 뻔뻔하고 파렴치한 성격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을 줄 알았는데 급성 치매가 왔고 현재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게다가 마지막까지 찾은 사람이 저라는 것도 말이죠.
그렇게 저한테 평생 뜯어내고 살았던 사람인데 저를 마지막까지 찾은 이유는 뭘까 궁금했습니다. 돈줄이자 호구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동안 엄마와 딸로 살았던 일말의 정이라도 있어서 그런 건지. 하지만 어찌됐건 저랑은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내 할 바 아니라고 궁금하지도 않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간에 맞춰 애나 제대로 데리고 오라고 했죠. 하지만 냉정하게 말한 것과 달리 그날 아들을 기다리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남편의 근황도 양엄마의 근황도 다 놀라웠죠. 사실 양엄마한테는 묻고 싶은 것도 많았습니다. 양엄마는 저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했지만 그러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애타게 경찰서를 드나들며 저를 찾았는데도 신고된 게 전혀 없었다고 했는데 그 말인즉슨 양부모가 저를 애초에 경찰에 신고도 안 했던 것 같아요. 도대체 뭔 생각이었는지 왜 그랬는지 묻고 싶었는데 양엄마는 치매에 걸리게 되었죠. 그때 저를 신고만 해주었더라면 저희 부모님도 저도 그렇게 고통 속에서 살지 않았을 텐데 그 생각만 하면 치가 떨립니다. 너무 분통 터지고 원망도 퍼붓고 싶어요. 전 남편도 전 시부모도 양엄마까지도 그토록 이기적이고 못되게 살더니 비참한 결말을 맞이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다 지나간 일이고 양엄마는 그때 그 일에 대해서 제대로 말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과거가 이랬다면 어땠을까라고 가정하는 건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후회만 남기는 거니까요. 저나 저희 가족들이나 그동안 참 많이 힘들었지만 어쨌든 지금은 감사하게도 다시 만났잖아요. 기적처럼요. 그동안 겪었던 서럽고 우울하고 힘든 일들은 더 이상 구태여 꺼내지도 파헤치지도 않으렵니다. 그냥 제 마음속에 묻어두려 해요. 그리고 여태까지 힘들었으니 앞으로는 저에게 좋은 일만 가득할 거라고 믿고 살고 싶습니다. 앞만 보면서요. 예전에는 제 팔자가 너무 박복하고 기구하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저를 사랑해주고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가족들이 있기에 저도 자신감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려 하거든요. 기나긴 어두운 터널을 지나 이제 밝은 빛이 비추기 시작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족들과 떨어져 있었던 시간이 너무 길었던 만큼 앞으로는 절대 헤어지지 않고 많이 사랑하고 아끼며 살고 싶습니다. 제 앞날에도 또 사연들을 들어주시는 분들에게도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길 바랄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